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조 1천억 원 증가한 766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 증가액 6조 7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이나 줄었고 2015년부터 2016년 12월 평균 증가액 5조 2천억 원보다도 낮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환율 기준으로 기존 2.9%에서 3.1%로 올려잡았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3.7%로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2018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선진국 투자 회복과 또 원자재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2017년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9%로 나타났습니다. 10%에 육박하는 건데요. 이 재작년 9.8%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진 건 신규 채용 위축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새 정부 들어 하반기 공공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리며 당장 취직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취업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인 CES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 4천여 개 업체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과 관련해 더욱 진화한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2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2,51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소폭 상승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 보자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좀 지금 눈에 띕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여서 실망 매물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미국발 악재와 또 실적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한 대형주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하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3, 4%의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동안 중국발 호재로 좋았던 철강 업종도 미국 쪽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 건설 업종만이 좀 그나마 나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혼조 혹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1일 내일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정책에 대한 육성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살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일단 830선을 전으로 움직이면서 바이오주들의 선별적 움직임, 중국 관련주들, 파라다이스나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아웃퍼폼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다. 다시금 또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방향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은 그런데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악재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는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이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지금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오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장 내일장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501포인트입니다. 2,51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한 30분 사이에 지금 한 9포인트, 10포인트가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림세로 접어들었고요. 2,500선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2,510선이었고요. 그리고 정오경에 2,49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2,510선을 1시경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간에 지수가 다시 조금씩 내려오면서 2,500선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팝니다. 그동안 좀 사는 듯 했던 외국인이 1,955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1,121억 원 삽니다. 개인도 464억 원 소폭 순매수하고요. 기관 주체 가운데는 금융투자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종목이 하락이 엄청납니다. 삼성전자가 244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7만 3천 원대까지, 7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장비업종, 현대차 3인방, 지금 현대차가 3천 원 상승하면서 15만 5천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포스코도 미국에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37만 1,500원까지 1.5%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과 삼성생명, 지금 금융주들은 강보합권 수준 유지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삼성물산 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차익 실현들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SK텔레콤 전일 5G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3%가 넘게 올라왔는데 오늘 1.4%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30선 지지는 받는데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인데요. 840선부터 지금 820포인트대까지 한 11시경에 2시간 사이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0포인트 정도 지금 다시 되돌림. 오늘 장의 딱 중간 포인트가 지금 현 시각 지수입니다. 자, 수급 주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역시나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연기금만이 사고요. 금융투신, 보험업종 모두 다 지금 보험권에서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오늘 30만 원대 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 상승폭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이고요. 신라젠의 낙폭이 지금 꽤 큽니다. 어제 국제 글로벌 제약사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 투자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들 강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CJENM이 600원 상승하고요. 티슈젠도 지금 3%대 조정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펄어비스가 그동안에 며칠간 숨고르기 이후에 5%대 급등이 다시 나옵니다. 로엔 많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린 뒤에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디톡스가 지금 4.64%나 올라갑니다. 바이로메드는 2%대 하락, 휴젤은 0.89%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캠텍, 셀트리온 제약은 빠지는데 파라다이스가 오랜만에 8%대 좋은 흐름, 코미팜도 4.59% 올라갔고요. 차바이오텍도 오늘 꽤 많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4%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한 1%대의 상승 흐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0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나흘째 상승하고요. 원화 약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사주던 외국인이 수급 상황을 보니까 양시장 모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코스닥 시장부터 먼저 좀 볼까요? 오늘장 지금 보합권인데 원인이 있다고 보시겠죠?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반전하면서 외국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하면서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8배를 넘어섰거든요. 좀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 가격 부담이 있는 수준에서 환율 변화가 외국인 차익 매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업종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활성화 대책들을 보면은 새로운 벤치마크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 중심으로 편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도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2,510선 무너졌고요. 2,500선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다 할 뭐 호재 모멘텀도 없고 악재도 없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번 주 내내는 이렇게 갈까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LG전자, 화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 빈미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워낙 약세 반전도 외국인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관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정책 수혜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가자. 특히나 IT 전기전자 업종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향후에 좋을 것이다. 이만큼 기대가 가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정책 수혜주나 전기전자 업종들 앞으로도 괜찮습니까? 우선 IT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도 추세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4분기 실적 시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워낙 강세 압력, 실적 변동성을 키운 워낙 강세 압력도 좀 잦아들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2018년에 대한 실적 기대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경 매도 더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업황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논란은 잦아드는 가운데 이런 이전,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앞으로 미래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비중 확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정책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마 1월,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2월 계속적으로 정책이 발표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책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도 좀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코스닥 100, 코스닥 150 안으로 좀 슬림화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의 활성화 대책도 코스닥 150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중소형주로 확산보다는 코스닥 내에서의 좀 정책 수혜주 내에서의 목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일단은 전각 후양 장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어렵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0에서 830선까지는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 특히나 쉬지 않고 새해에도 좀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 조정이 좀 살짝 나오는 걸까요? 예, 단기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 매물이 코스닥 쪽으로는 안 나오는데 거래소 쪽으로는 또 오늘 나오고 있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단기적으로 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달러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단기 반등이다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초 2일에 장중 91.47 레벨까지 하락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1 레벨은 반등 시점이 될 것이다. 근데 어제까지 이제 92.36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저점 수준까지 반등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밀리는 현상에 있어서 11월 저점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밀려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늘 쉬고 나서 좀 더 올라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등이 지속될 것인가 이걸 논하기보다는 좀 사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포인트 레벨, 93불 레벨에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 정도로
그렇게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우리 시장 쪽이나 뭐 이머징 마켓 쪽으로요. 그런 비우호적인 환경이 장기화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고 있죠. 항상 실적 시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렇지도 못하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국내외에서 연초에 지금 계속 이쪽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대강 뭐 따져보면 뭐 D램은 괜찮더라도 낸드 쪽은 뭐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양분화된 시각도 있고, 중로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올해가 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게 중론인데요. 이번 삼성전자 실적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순하게 4분기에 일회성 비용들 있는 거하고요. 환율 효과 때문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속된다, 뭐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맹목적인 긍정론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까지의 업황같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결국 2018년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 조정 가능성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관론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치 않겠는데, 이게 주가나 특정 업종의 업황에 대한 그 정확한 예측은 사실 신의 영역이죠. 그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도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실전 접근 전략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IT 업종이 비중이 큰데요. 이 IT 업종 흐름 자체가 1월에 마이너스 수익률 0.13%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 하락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또 3개월 연속 월봉으로 봤을 때 음봉을 만들면서 이 장기, 중장기 투자를 이탈하고 있다는 점, 실전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하락 추세 진입이겠는가 아니면 재상승을 위한 단기 조정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경기 흐름이나 기업 실적을 토대로 해서 어떤 펀더멘탈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다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흐름이 좀 악화되고 있고, 또 너무 빨리 상승했기 때문에 과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열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또 기술적인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과열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진입은 기본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겠다. 시장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상승장 때 경험했었던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봐도 과열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또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주의할 점까지, 체크할 점까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부의 코스닥 시장 육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옵션 만기일까지 있는데 이슈가 좀 물렸거든요.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스닥 정책 시장에 대한 게 더 클 것 같긴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이슈들. 예, 어떻게 또 하필이면 또 같은 날 그 이벤트가 겹쳐버린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쪽 코스닥 쪽의 이벤트가 뉴스로 현실화되면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요, 코스닥 쪽이요.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 좀 관심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동시에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뉴스로 나오기 이전에 어떤 조정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지금 코스닥 쪽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 쪽에서 많이 이익실현성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코스닥 관련해서 제가 ETF가 급상승했다, 뭐 20%를 넘어서서 30% 가까이 수익률이 연초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만약에 뭐 어떤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겁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이후에 매수한 양을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10월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요. 작년요. 70% 이상이 이미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금융회사 쪽에서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와봐야 최근에 나왔었던 물량의 한 절반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이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매물 부담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라고 본다면요.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보았을 때도 코스닥 정책이 이제 공개되기 이전에 선조정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더불어서 한 발 빠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뉴스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선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뉴스에 또 매도가 나올 때 그때 나타나는 반락 흐름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이미 다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고 선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도 큰 영향이 없었다. 뭐 아주 시장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뭐 아주 옛날에 뭐 증시 안정기금을 만들었어도 무조건 사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이 좀 다르다. 어느 것이 다른가 이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코스닥 시장이 사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많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만을 어떻게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이번에는 중소형주하고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펀더멘탈,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서 살아나는 시장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 효과 기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겹쳐있는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파생상품 시장은 뭐 안 좋은 그런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만기 이후에 지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매도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요.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한 2,600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누적으로 한 18,000 계약이 넘게 매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내일이 선물 만기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쪽만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연말 배당을 노린 차익 거래가 유입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3,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수량보다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물하고 연계된 것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00억보다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3,000억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오늘같이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내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뉴스에 또 매물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전 전략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장중에 만약에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쌓였다가 종가에 기존의 대기 매물하고 더불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출회되면은 지난번 선물옵션 만기일처럼 종가에는 좀 가격 변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매물에 대해서는 크게 좀 신경 쓸 필요 없겠지만 내일 이벤트가 겹치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식 투자의 경우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와서 상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을 내일이 아니라 좀 내일 이후로 한 템포 좀 늦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큰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경계감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구간에서 투자 전략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IT 업종이 이게 추세 이탈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경계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도 업종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 이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4차 산업 관련되는 쪽이나 또 IT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IT하고 한보를 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있죠.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기업들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타이밍상으로는 과열권에 진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은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열권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한정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60일 신고가를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살펴보니까 아까 오전 한 12시 기준으로 봤을 때 98개가 나오고요. 신저가 종목도 88개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양상이 좀 더 좀 진행이 될 것이라 그런 관점에서 신고가 흐름 종목의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들은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 텐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유한타증권 역산금융센터 이은희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